애틀란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 속에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란타 생활정보 시간 의료편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곳 애틀란타의 이 허리 척추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조지아 귀넷 척추병원의 찰스 킴 원장님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설명을 하면서 사실 조금 버벅거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이제 카이로프랙틱 뭐 이런 식으로 예, 우리 김 원장님에 대해서는 뭐 아는 분들은 또 아시고 예, 그런데 조지아 귀넷 척추병원의 찰스 킴 이러면서 워낙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우리 김 원장님을 찰스 킴으로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그 부연 설명 없이 쭉 하려다 보니까 조금 늦었어요. 근데 네, 그동안 이렇게 이제 이 지역에서 이 병원을 운영하시고 또 하시면서 어떤 게 가장 그 보람되고 좀 우리 김 원장님이 느낄 때 뭐 많은 환자들 대하시니까 느끼시겠지만 어떨 때가 가장 보람되세요? 예, 아무래도 이제 통증이 좀 심하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걱정을 하시면서 이거를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치료가 되는 건지 치료를 받으면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인포메이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 오셔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몸이 나아지시면은 굉장히 고마워하세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감사의 표시로 제가 좋아하는 이제 빵 같은 것도 사오시고 그러는데 그럴 때 너무 큰 보람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작은 어떤 보람. 거기서 이제 행복을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작은 보람이 아니라 큰 보람인데요. 오늘 이제 주제를 일단 건강한 척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 인체의 가장 중요한 뼈대 구조가 뭐 제론의 여지 없이 척추 아니겠어요? 근데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현대인들 가운데. 어떤 일상적인 그 잡 때문에 그럴 경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척추에 이상이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로 나뉘어지죠. 그렇죠. 어떻게 나눌까요? 일단 이제 큰 픽처를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모든 거를 다 조절하는 그 기관이 이게 머리잖아요. 근데 그 머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척추가.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어떻게 보면은 그 척추가 extension of brain. 그 머리의 연장선인 거죠. 그러면서 그 척추에서 이제 그 신경이 나와서 우리 모든 기관, 오장육부 다 이렇게 신경들이 나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척추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삶에 또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성공으로도 이어지고 또 본인도 이제 행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저는 그 척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고 중요하죠.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에도 이스라엘이 허리에서 나온다고 이제 척추야말로 정말 아주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제 보통 이제 뭐 통증으로 호소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척추 이러면은 뭐 그런 측만증 같이 이렇게 어근 맡겨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봤어요. 이제 그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 척추가 보면은 앞하고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일자로 똑바로 이렇게 돼야 되고요. 옆에서 보면은 커브가 있어요. 세 개의 커브가 있는데 목에 있는 커브, 허리에 있는 커브 그게 같은 방향으로 돼 있고요. 등에 있는 커브가 반대 방향으로 돼 있어요. 그럼 S자. 그래서 이제 그 연결하면 S 라인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정면에서 보면은 그 척추가 커브가 없이 똑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옆으로, 정면에서도? 아니 앞면이나 뒷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자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옆으로 이렇게 된 거를 이제 측만증이라고 하죠. 척추 측만증. 보통 그러면은 이제 허리에 그 상황들이 사람마다 이제 다를 거거든요. 그 측만증도 뭐 옆으로 약간 이렇게 구부러진 분들, 뭐 좌측으로 또 휘어진 분들 많을 텐데 그 각도의 기준을 한 그럼 어느 정도로 잡나요? 보통 이제 그 측만증으로 진단을 받는 거는 10도 이상이 넘게 되면은 이제 척추 측만증이다. 그렇게 이제 기준을 잡는데 그렇다고 해서
10도가 넘는다고 해서 네. 수술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수술은 닥터들마다 틀리겠지만 뭐 네. 어떤 분들이 이제 50도, 60도, 70도, 뭐 심하게는 80도까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측만증이 있어도 통증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50대 이후에 그 통증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한 2배 이상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미리 이제 그거를 진단을 해서 치료가 필요하면은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장기 때 아이들이 그 측만증이 보통 생기는데 네네. 성장이 멈추면은 네. 그 이제 측만증도 이제 멈추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면서 정말 전문의의 어떤 상담을 필요로 하는 건지 뭐 수술을 해야 되는 건지를 진단을 해야 되는데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그냥 엑스레이 한 장 찍으면은 측만증인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를. 그 결과를. 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척추가 휠 때 이렇게 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척추가 좀 돌아가요. 휘면서. 휘면서 이렇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이제 치료가 필요하면은 또 이제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죠. 네. 예. 우리 이 찰스 김 원장님은 뭐 워낙 스포츠 그 닥터로도 네. 한국 분들 중에는 참 드문데 네. 사실 운동하다 보면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네, 축구 선수들은 뭐 두말할 나위 없이 네. 그 발의 이상이 뭐 네. 많이 일어나고요. 네네. 또 축구한다 그래서 발만 이상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경기 보는 우리들은 뭐 네. 즐겁고 신난다고 응원들 하지만 네. 그 선수들 몸부딪힐 때 보면 아유 이거 대단하잖아요. 네네. 예, 그럴 때 사고들 많이 일어나죠. 많이 일어나죠. 네.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저를 비롯해서 닥터가 3분이 있는데 2분은 이제 스포츠 닥터세요. 본인도 하시잖아요. 저도 스포츠 닥터고 다른 분도 이제 조지아에서 가장 큰 그 스포츠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하셨던 스포츠 닥터고 또 다른 분 닥터는 이제 한 37년 경험이 있으신 또 닥터하고 같이 저희가 하는데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많이 다쳐요. 그렇죠. 이제 뭐 축구 선수들, 그다음 뭐 야구 선수, 뭐 테니스, 골프, 또 이제 그 뭐 크로스핏, 뭐 트라이애틀론, 그 철인 3종. 아유. 그다음에 이제 가끔씩은 주니어 올림픽 선수들이나 올림픽 선수들 같은 경우에도 또 치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예. 뭐 무릎도 그렇고 발목, 손목, 어깨, 팔꿈치, 뭐 목이나 허리 그런 것도 다 치료를 받죠. 저는 이제 그 네. 스포츠 관람하면서 사실 올림픽 이러면 전 세계 뭐 사람들의 그 이목을 많이 집중하는 네. 그러한 경기인데 네. 그런 대표적인 경기를 한 4년에 한 번씩 열리다 보니까 네. 선수들마다 막 그 4년을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올림픽에 이제 출전까지 했는데 네. 그 선수촌에 묵어서 네. 그 뭐 프랙티스를 해보잖아요. 각자마다. 네. 하다가 거기서 사고 나가지고 정작 올림픽에 출전을 못하는 선수들. 맞아요. 그런 경우도 아유, 많아요. 너무 네. 안타깝고 네. 참 그렇던데. 네. 그러면 또 다시 4년을 4년을 기약해야 기다려야 되는데 네. 부상을 입었으니까 네. 그 재활치료 기간도 만만치가 않을 거고요. 네네. 그런 선수들도 많이 좀 치료하시고 접하셨나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저희 병원을 개원하기 전에 네. 이제 알파라이트에 있는 이제 스포츠 전문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제가 여기 2012년도에 개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즘은 보니까 추세가 정말 미국 사람들은 운동 정말 좋아하는 매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LA 피트니스나 라이프타임 그런 기존의 짐을 많이 떠나요. 그리고 이제 어떤 운동을 하냐면은 이제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뭔가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은 이제 그 펑셔널 엑서사이즈라 그래가지고 영화 그 300 혹시 보셨나요? 예. 영화 300 보시면 막 몸 예. 그분들이 한 5개월 6개월 만에 그렇게 몸을 만드는 만드는 건데 보통 이제 크로스핏 트레이닝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제 그 풋볼 선수들 같은 경우에 네네. 힘만 좋아가지고 풋볼을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빨라야 되고 유산소 운동도 잘해야 되고 힘도 좋아야 되고 순간적인 파워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 운동하는 걸 보면은 그냥 짐에서
무거운 거 들고 뭐 벤치프레스하고 스쿼트하고 그것보다 굉장히 좀 격렬하면서 우리 몸에서 가장 힘이 나오는 파워 제너레이터가 이제 어디냐면은 이 배, 그러니까 허리, 엉덩이, 허벅지 앞 뒤로 여기를 전문적으로 이렇게 해주면서 그 어떤 유연성하고 그 유산소 운동을 같이 섞어놔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왜 경찰이나 FBI들 이렇게 특수훈련 받을 때 네.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그 용의자 잡아서 그 상대방을 제압할 때 보면은 뒤로 손 그렇죠. 탁 해갖고. 키가 작고 그래도 순간적인 그렇죠. 괴력이 나와요. 그분들이 제압할 때 그렇죠. 대단해요. 이제 그런 트레이닝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몸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하고 지금은 제가 작년에 제가 이렇게 리서치 할 때 보니까 한 75개국 정도 이렇게 나가 있더라고요 벌써.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다 있어요. 뭐 둘루스, 수완이, 잔스크린, 그 크로스핏이라고. 나중에 기회 되시면은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주로 뭐 어떻게 운동을 하는 건가요? 크로스핏이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그게 이제 펑셔널 엑서사이즈이기 때문에 보통 몸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이 허리 다치는 게 보통 이제 짐 같은 거 나르다가 허리 돌리면서 물건 들어서 하면서 허리가 나가기도 하고요. 네네. 어린 애들, 5파운드, 10파운드 어린애를 안으려고 하다가 하는 게 그렇죠. 이쪽에 있는 근육들이 제대로 이게 밸런스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밸런스를 잡아주는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운동하는 거 보면은 그냥 무조건 밸런스 없이 근육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네. 굉장히 이 배 근육, 다리 근육, 엉덩이 근육, 허리 근육 이걸 잡아주는 운동인데 하는 방법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백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그 격투기 선수들 보면은 막 이렇게 타이어 큰 거 막 미는 거 있잖아. 그런 운동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고 한 부분이겠지만 어떤 이렇게 뭐 집어가지고 타이어 같은 거 막 내려치는 운동도 있고요. 이렇게 무거운 공 같은 거 20파운드짜리, 30파운드짜리 들어서 던지는 게 있어요, 그냥. 그러면 이제 또 옆에 있는 그 근육들도 이렇게 발달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말 그대로 정말 펑셔널. 예. 그 사람의 그 기능을 높이는 운동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잘 하시면은 굉장히 그런 운동을 하신 분들이 밸런스도 좋고 근데 이제 모든 운동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폼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트레이닝을 안 받고 그냥 마음대로 하게 되면 이게 몸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운동 그런 거 하실 때는 정말 그 옆에서 어떤 코치나 그런 분들이 잘 폼 같은 거를 봐주면서 하면 이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네. 네. 보통 보면 참 지금 이제 폼을 이야기하시니까 그런데 폼 잡는다 그러잖아요. 네. 폼이 좋으면 맞아요. 예, 폼이 좋으면 대부분 그 종목에서는 대략 이렇게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지고 네. 또 그런 점수가 나와요. 네네. 예, 맞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그 볼링 같은 경우에 네. 볼링 선수들 뭐 앞에서 봐도 멋지지만 네. 뒤에서도 그 한 뭐 세 발짝, 네. 네 발짝 해서 쫙 하고 너무 멋있죠. 예, 다리 하나 네. X로 쫙 네네. 하면서 할 때, 네네. 그러니까 그런 폼이 제대로 이제 잡혀졌을 때 전체 이제 뭐 헤투토가 네. 다 전부 다 바르게 이제 기능이 발달한다는 지금 그렇죠. 또 말씀이세요. 그런 볼링하는 분들도 사실 많이 다치거든요. 이 한쪽 무게를 이제 뒤로 해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던지는 네네. 거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 이제 그 코모슬, 이 배나 등이나 허리, 엉덩이 이쪽 근육을 굉장히 잘 잡아줘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보통 허리 아프셔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면은 일반 운동은 못 하니까 이제 수영을 많이 하라 그러는데 수영 네. 같은 경우에도 그 피해야 되는 수영들이 있고 꼭 권장해야 되는 수영 방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아프실 때 뭐 자유형이라던가 배영 같은 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접영이나 평영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허리에 무리가 돼가지고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경우가 많죠. 네. 그렇네요. 진짜 네네. 듣고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그 중요한 근육이 사실 엉덩이 근육이에요. 그래요? 엉덩이 근육이 이 상체에 있는 근육하고 하체에 있는 근육이 오버랩되는 부분인데 그 중심에서 그거를 이제 딱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운동 선수들 중에서는 그 야구 선수들, 네. 뭐 투수나 그 타자들, 네네. 그걸 이제 몸에 어떤 근육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느냐 이제 허벅지, 엉덩이, 허리 다 붙여가지고 보면은 놀랍게도
엉덩이 근육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만약에 투수가 엉덩이 근육을 사용을 안 하고 상체로만 이렇게 유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 던지잖아요. 어깨 이런 데 다 나가요. 그래서 엉덩이의 힘이 순간적인 이제 폭발적인 그 힘이 엉덩이에서 나오고요. 그 야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운동들. 그래서 이제 특히 젊은 운동 선수들도 엉덩이 운동의 그 중요성이 많지만 특히 이제 중년으로 가실 때 더더욱이 이제 엉덩이 근육의 운동의 필요성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유현진 선수 생각하니까 진짜 엉덩이도 통통한 엉덩이의 힘으로 이 공을 던질 때 단지 팔림이 아니었군요. 팔림이 아니고요. 네.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수영 씨름 선수 같은 경우에도 허리 힘이 줘야 된다, 허리 힘이 준다 그렇죠. 그러지만 사실 허리 힘이 아니라 엉덩이 힘이에요. 좀 더 과학적인 그거는. 허리는 그렇게 강해질 수가 없어요. 그 힘이 나올 수가 없고 허리는 그렇게 천하장사 같은 사람들도 뭐 이렇게 10파운드짜리 들다가 허리가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그게 이제 엉덩이의 힘이 이제 몰랐을 때는 이게 허리의 힘이고 이게 허벅지 힘이다 그랬는데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에 하나가 엉덩이고 그 다음에 그걸 서포트하는 게 이제 허벅지나 이제 그런 데서 같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엉덩이에 좋은 운동이 이제 스쿼트이라고 어깨 이제 메고 앉았다 일어나는 그 단순한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것도 이제 엉덩이 힘이 잘 발달이 된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허벅지 힘도 같이 이제 그 개발이 되는 거고. 이야, 지금 듣다 보니까 팁으로 정말 척추나 허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엉덩이 근육, 그러니까 상체와 하체의 오버랩 되는 바로 그 부분이 엉덩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을 하는데 왜 우리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체벌을 그 중요한 엉덩이를 맞았을까요? 맞으면서 또 개발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무의식 중에 이제 선생님들이 아신 것 같아요. 공평하시다. 그 참 스승의 은혜네. 네. 엉덩이 맞으면서 엉덩이가 맞는 학생들은 고통은 따랐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도움이 된 거죠. 그러니까 육체 이로움이 있었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뭐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측만증이라든지 뭐 지금 운동에 대한 또 그런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근육 발달, 그 부적합한 자세들이 이제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뭐 아니면 운동으로서 또 피해가야 될 부분들 또 이렇게 도움이 되는 뭐 수영 같은 경우에도 물속에 들어가서 한다고 저병이나 평영 같은 거 같은 동작을 계속 허리를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이런 운동은 피해야 된다. 망가지기 딱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음식에도 뭐 그런 게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음식이 중요하죠. 제가 이제 우리 그 환자분들한테 항상 그 강조를 하는 게 진짜 명의는 세 가지다. 하나는 숙면,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운동. 그 세 가지를 잘하면은 정말 이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의 그 밸런스가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솔직히 시간 나가지고 운동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옵션이 아니라 정말 리퀘어먼트,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건 우리가 밥을 먹어야 되듯이 무조건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5일 정도.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너무 무리한 운동을 못하니까 가볍게 이제 걷는 운동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그 운동 자체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습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즐거운 거죠. 운동을 안 하면은 정말 뭐가 빠진 것 같고 그 정도 될 때까지 이제 꾸준히 운동을 한 2달, 3달 하시다 보면은 습관이 되면 그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다음부터 이제 비가 와도 하시는 거고 눈이 와도 하시는 건데 그 이제 2-3달 그게 이제 습관이 안 되면 이제 힘든 거죠. 와, 저는요. 사실 이거 사담일지 모르지만 운동의 습관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저희 그 서브디비전에 저희가 그 서브디비전 들어간 지가 10년 됐어요. 만 10년. 한 번도 안 가보셨죠? 아니, 그 조그만한 서브디비전을 다 돌아본 적이 없는데 저희 동네 그 어떤 아주머니 한국 분이신데 정말 1년 365일 서브디비전을 안 걸은 날을 본 적이 없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정말 바람이 부나. 유행가 가사. 그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리스펙이 되는 거야. 야, 저분은
저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짐에 가지 않고 이 동네 सब디비전을 한 3바퀴 정도 도시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근데 하여튼 안 빠져요. 그래서 내가 야, 육신의 저런 운동도 참 도움이 많이 되니까 늘 저렇게 꾸준히 하는데 제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제가 처음에는 야, 저분은 저 맨날 걷네. 뭐 이제 이렇게 보다가 뭐 1년, 2년, 3년 정말 요즘 10년이 됐는데도 늘 그 고정된 시간에 그래서 제가 그 고정된 시간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퇴근하고 이렇게 들어갈 때쯤이면 항상 걸으세요. 보면. 그러니까 지속적인 운동이 이제 지금 그렇죠. 중요하다고 우리 김 원장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수면과 음식과 운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음식. 네. 지금 그 얘기 좀 강조하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음식이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물 한 잔만 잠깐 마시고요. 네네. 우리 몸이 70% 이상이 이제 물이잖아요.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물을 마셔주는 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목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시면은 우리가 충분한 물을 섭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주기적으로 보통 그 레코멘드 하는 그 물의 양이 이런 컵으로 한 6잔에서 8잔 정도. 하루에? 네. 보통 한 4잔은 이제 소변으로 나가고 2잔 정도는 운동하면서 이제 땀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1-2잔 정도는 또 잠잘 때 이제 보통 우리가 입을 조금 벌리고 자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증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분을 이제 평상시에 잘 드시면 이제 피부 같은 경우에도 드라이 되는 것도 이제 막을 수가 있고요. 아니, 저는 김 원장님을 정말 이렇게 가끔 뵈면 어쩜 남자분이 저렇게 피부가 이런 표현들이 죄송한데 고울까 깨끗하다 못해서 고울까 이랬거든요. 비결이 물에 있었네요. 물하고 저는 이제 가장 좋은 화장품이 저는 그런 걸 바른 적이 진짜 없어요. 진짜 오늘도 안 발랐거든요. 이렇게 인터뷰 하신다 그래도 진짜로. 그냥 물로 이렇게 그냥 세수만 하고 나왔는데 운동하면서 아침에 이제 공원에 가서 그 산림욕 있잖아요. 그 산림욕 하면서 그 좋은 공기가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뭐 그쪽으로 연구를 많이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때도 이제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때도 이제 제가 육상을 했으니까. 우리 몸에 가장 좋은 화장품이 이런 좋은 공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은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거 완전 금원이다. 여성들에게 주는 가장 큰 금원, 가장 좋은 화장품은 공기다. 그 다음에 밖에서 이렇게 바르는 그런 화장품 그런 것도 중요한데 좋은 음식을 먹는 거는 안에서 나오는 화장품 좋은 걸 먹으면서 왜냐면 우리 피부도 그렇고 우리 몸의 기관이 같은 피부, 같은 간, 같은 심장이 아니라 어느 정도 뭐 6개월, 1년이 지나면 다 바뀌어요. 이 피부도 이제 우리 계속 이제 벗겨지거든요. 허물 벗듯이 벗겨지고 그러기 때문에 좋은 걸 많이 드시고 충분히 이제 숙면하시고 그러면은 또 이제 숙면이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낮에 이렇게 생활하면서 우리 몸이 이제 유전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DNA나 그런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생활하면서 햇빛 같은 걸 받으면서 그 DNA 같은 게 이제 많이 파괴가 돼요. 근데 잘 때 충분히 잠을 자게 되면은 또 DNA가 그 리페어링 프로세스라 그래가지고 연결되는 또 그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정말 잠도 충분히 숙면도 잘 주무시고 또 숙면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제 저녁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우리 몸에서 굉장히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몇 시요? 저녁 10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그때는 꼭 주무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본인이 실제 그 취침 시간을 좀 정하셔서 맞춰서 주무시나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편인데 일이 이제 과다하니까. 맞아요. 또 이게 말하고 또 행동하고 또 이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말 깨끗하고 고운 피부를 닥터가 직접 정말 이렇게 소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건 증언이고 정말 롤모델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짧은 소견으로 화장품 얘기를 해서 제 머릿속에는 화장품 이퀄 뭐 콤팩트, 파운데이션 정말 이런 거 아니면 크림, 뭐 영양 로션을 이야기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진짜 화장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금온이라고 한 가장 네. 좋은 공기. 네, 살림욕도 그다음에 좋은 물. 좋은 물, 그다음에 음식, 그다음에 숙면. 그런데 이제 저도 뭐 10년 전, 15년 전부터 막 주위에 이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제 막 스킨 로션도 바르고 이런 거 바르면서 저한테 굉장히 경고를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안 바르면 나중에 뭐 주름도 생기고 그런다 그러는데 정말 주름 일리 없어. 근데 제가 네. 게을러서 그런지 아니면 고집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안 발라봤어요. 근데 아직까지는이 아니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오늘 주제를 척추로 정했지만 네. 제가 지금 이제 우리 김 원장님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끼는 게 네. 진정한 그 삶의 척추 네. 이게 네. 바른 자세부터 네. 바른 삶의 습관들 네. 그리고 정말 지금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잠도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누가 이랬는데 네네. 진짜 숙면에 이르기까지 네. 바른 지침들이 있네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오늘 걱정은 정말 오늘에 다 족하고 맞아요. 내일은 또 네. 내일 걱정은 또 내일 분량대로 놔두고 뭐 미래 걱정까지 내일 것까지 막 당겨서 오늘 밤 막 잠 못 이루고 고민하고 막 이게 필요가. 근데 이제 그게 감사한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좀 이렇게 좀 담대하신 편이세요. 걱정을 잘 안 하세요. 아무리 뭐 큰 일이 있어도 주무시는 거하고 일어나시는 게 정확하세요. 뭐 저녁 10시에 주무시고 뭐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걱정이 많으신 편이세요. 어머님들은 원래 항상. 그렇죠. 예. 네. 특히 걱정 없는 아버님하고 사는 어머니들이 두 배로 하시더라고. 네. 근데 이제 저는 한 가지 그 감사한 거는 그 아버님을 닮은 것 같아요. 그런 걱정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가끔씩 이제 저도 병원 운영하다 보면은 또 걱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원장인 저는 걱정을 하는데 주변에 이제 매니저나 이제 이런 분들이 아니 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그냥 평안하세요? 평안하세요 그러는데 참 그거는 정말 감사할 내용인 것 같고요. 정말 그러네요.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저희 그 애틀란타 생활정보에 처음 우리 이제 김 원장님 진즉부터 인벌브 2015년도에 하시기로 정말 해서 기대를 제가 가득 가지고 오늘 이제 첫 방송 같이 나누는데 참 유용하고 이렇게 즐겁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첫 방송 시간 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척추가 오늘 주제가 척추였으니까 척추 관리에 대한 어떤 팁이 있다면 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뭐 자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팁으로 좀 주실 만한 거 하나 없어요? 척추는 정말 너무 중요한데 특히 이제 운동 있잖아요. 특히 이제 척추가 있고 그 옆에 뭐 이렉트 스파이널이나 이런 근육들이 있는데 근육 운동하고 병행해서 하시면은 척추가 이제 다치는 것도 많이 줄어들고요. 병원에 가는 이제 빈도수도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척추에 좋은 운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가지 권하신다면 어떤 게 될까요? 저는 이제 그 척추 쪽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은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바닥에 누우셔서 무릎을 구부리고 붙이고? 무릎을 붙이고 구부린 상태에서 손은 그냥 옆에 하고 허리를 그 무릎을 한쪽으로 해서 좌측으로 한 5초 정도 또 우측으로 5초 정도 하면은 허리가 늘어나는 느낌이 들면 시원하거든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고. 그런 횟수를 몇 번 정도 보통? 하루에 뭐 한 그 15번에서 20번 정도 그렇게 하시면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운동을 하거든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일주일에 이제 4번 정도 하는데 특히 이제 무거운 거 있잖아요. 무거운 걸 들고 그럼 허리가 디스크가 눌리기 때문에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제 아프다고 해서 매번 또 병원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인벌전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코스코나 이제 딕스 같은 데 가면 파는데 인벌전 테이블에 그 다리를 고정시킨 다음에 이게 이제 거꾸로 매달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허리가 굉장히 풀어지는 느낌. 릴렉스하게. 특히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게 너무 중요한 게 저희 이제 환자들 중에 운동하다가 다친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특히
운동하면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제가 아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데 4번을 한다 그랬잖아요, 보통. 근데 저도 마음은 6번을 하고 싶어요.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다쳐요. 몸이. 네. 20살, 뭐 15살 이런 젊은 친구들도 다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일주일에 월요일, 화요일 하고 수요일 정도 쉬고 그다음에 목금,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토요일, 일요일 쉬고. 그래서 한 3일 정도 쉬면은 이게 이제 오랫동안 안 다치고 갈 수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 보면 이제 빨리 근육을 키워야 되니까 에브리데이 하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루에 2시간씩 하고 몸이 망가져가지고 이제 뭐 앞으로 한 달, 2달 운동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일도 뭐 거의 뭐 한 2주 막 이렇게 못 나가는 친구들도 있고. 과유불급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죠. 모자란만 못하는. 너무 그러니까 에브리데이 운동한다고 다 오히려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득보다 실이 많을 경우 있으니까.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척추니까 척추 어떤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운동을 거기서 바로 딱 멈춰야 돼요. 아픈데 뭐 노페인 노게인이라고 아픈데도 계속 하다가 이제 디스크가 이제 훅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프면은 거기서 딱 멈춰야 돼요. 그리고 항상 그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건강에 대한 욕심 많죠. 특히 이제 뭐 친구들이나 예를 들어서 그 퍼스널 트레이너가 너 할 수 있다고 막 푸시를 하더라도 퍼스널 트레이너도 닥터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이를 생각해서 좀 무리되는 것 같다 그러면 퍼스널 트레이너한테 양해를 구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걸 한 일주일이나 2주일 쉬면은 굉장히 이제 마이너한 거는 그 이제 통증이 없어지면은 이제 저절로 힐링이 되는 건데 그게 1주, 2주, 3주 지났는데 통증이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카이로프랙터나 이제 물리치료사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서 진단을 빨리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모든 게 이제 골든 타이밍이 있거든요. 그 골든 타이밍을 놓쳐서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항상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항상 그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말 생활 속의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생활정보 시간에 조지아 퀸의 척추병원의 우리 찰스 김 원장님 모시고 함께한 유용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그 주제가 척추였지만 척추를 풀어서 제가 쭉 하면서 척추가 바로 서야 정말 인생이 바로 선다라는 어떤 정말 그 단어가 느껴질 정도로 오늘 참 유용하고 재밌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우리 김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